네, 오늘은 해석하기 1의 섹션 2.6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코시 시퀀스의 여러 가지 예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내용이 많아서 어떤 내용을 할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주어진 시퀀스가 코시가 되는 것과 코시가 되지 않은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코시가 되는 이 시퀀스를 이제 약간 더 일반화를 해서 컨트랙티브 시퀀스라는 것을 정의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기를 어떤 시퀀스가 컨트랙티브 시퀀스가 되면 항상 코시가 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랙티브 시퀀스가 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코시 시퀀스를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두 개의 파라미터 m과 n이 모두 다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pn 빼기 pm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러한 자연수가 존재하면 우리가 코시 시퀀스라고 불렀고요. 조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증명한 내용은 pn이 코시인 것과 pn이 컨버지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임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제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sn은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해서 n의 제곱분의 1까지의 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시퀀스가 어떤 항 하나로 표현됐었는데 이렇게 합으로 표현되는 것은 지금 해석학 시간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퀀스가 수렴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들어서 계속 이제 컨버지를 우리가 보일 때는 이 시퀀스의 극한의 후보를 우리가 알면 편했는데 극한의 후보를 알려면 사실은 이 시퀀스의 합의 좀 간단한 표현을 알면 좋겠는데 사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그게 알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코시 시퀀스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코시 시퀀스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m과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Sn 빼기 Sn의 크기를 계산해서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이 n0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일단 m이 n보다 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Sn 빼기 Sn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m이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고 Sn 빼기 Sn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Sm이라는 것은 1제곱분의 1부터 n제곱분의 1을 지나서 m제곱분의 1까지 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SM인데요. SN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이 항만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n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해서 m 제곱분의 1까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합을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행히도 알려진 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작전을 쓰느냐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n 더하기 1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요. n 더하기 1에서 더하기 1을 빼버리면 이렇게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만 보면 항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역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밑에 항이 위 항보다 더 크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 더하기 2의 제곱인데 n 더하기 2는 하나 놔두고 2를 하나 빼보면 n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역시 이 밑에 항이 이 위의 항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m 제곱분의 1도 m은 하나 놔두고 m 빼기 1 이렇게 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죠.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부분분수 작전이죠. 이 앞부분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맨 마지막 항은 n 빼기 1분의 1 빼기 n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이렇게 계속 엇갈려서 사라지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항과 맨 뒤에 있는 항이 나와서 n분의 1 빼기 n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m과 n이 모두 다 어떤 자연수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이 항은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없애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n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리 와보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m과 n이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Sn 빼기 Sn의 절대값은 n분의 1보다 작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 이제 n만 있잖아요.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n분의 1은 n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돼서 이 부등식만 만족하면 끝인데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0이 존재한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해서 굉장히 익숙한 식이죠. 그래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n0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등식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SN이 코시라는 것을 보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에 의하면 코시 시퀀스는 항상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이 시퀀스는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렴하는 거는 알았는데 이것의 수렴값이 뭐냐? 사실 이것은 k제곱분의 1을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값과 같은데요. 이 답은 이제 사실은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나와요. 이 답은 놀랍게도 6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소개하는 주소를 밑에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에 SN은 아까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달라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n분의 1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여기 이제 제곱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제곱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은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의 합이 되는데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적분 판정법 등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코시 시퀀스를 이용해서 발산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렴하는 것과 코시 시퀀스가 이제 동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발산하는 것을 보인다 함은 코시 시퀀스가 아님을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코시가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정하기를 SN이 코시이다 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n0이 있는데요. m과 n이 모두 다 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sn 빼기 sn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일단 이건 코시 시퀀스의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sn 빼기 sn의 크기를 계산해 볼게요. 이 계산은 우리가 앞선 예제에서 이 방법과 이제 똑같죠. 그래서 이제 n번째까지 하고 n번째까지를 빼니까 이제 2항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곱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해서 n분의 1까지입니다. 앞선 이그젬플에서도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수렴함을 증명하려고 했으니까 이쪽 부등식인데 이제 이번에는 모순을 찾아내고 싶으니까 반대편 부등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 부등식이라 함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선택해 볼게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항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어떤 것인가요? 가장 작으려면 분모가 가장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m이 n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모에서 가장 큰 값은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요 n분의 1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것의 개수는 m 빼기 n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m분의 m 빼기 n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일단 SN이 코시 시퀀스니까 m과 n이 n0보다 크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m과 n을 n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코시 시퀀스니까 이제 이 값을 우리가 마음대로 작은 양수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m과 n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값이 아주 작아지지 않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운데 아마 여러 번 해보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마 눈에 보일 거예요. m이라는 것을 2n0이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n이라는 것을 n0이라고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n 빼기 sn은 방금 m분의 n 빼기 n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m 대신에 2n0, n 대신에 n0을 이렇게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n0이 사라져서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엡실론이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은 값, 뭐 아무거나 3분의 1 이렇게 잡으면 이 식들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은 코시가 아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증명한 내용에 의해서 이 코시가 아니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그젬플 보겠습니다. A1과 A2는 이제 다른 값으로 선택하고요. AN은 다음 점화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AN 빼기 1과 AN 빼기 2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앞에 두 항의 평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1이 여기 있고 A2가 여기 있으면 A3은 이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A3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A4가 여기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A5가 여기 있을 것 같고 해서 간격이 이제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마 수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AN이 코시인 걸 보임으로써 AN이 수렴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봤지만 예를 들어서 A1과 A2의 이렇게 차이는 A2와 A3 이렇게 되면 이제 절반으로 줄고요.
A3과 A4 하면 이제 또 절반으로 줄고 A4와 A5면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N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이제 AN 빼기 1을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이 뒤에가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N-2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호가 이제 n 더하기 1부터 쓰면 이제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서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요. AN 더하기 1 빼기 AN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AN 빼기 AN 빼기 1. 네, 이 식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아까 요 길이에 이제 절반이 이렇게 되고 또 절반이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뜻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이쪽이 이제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식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an 빼기 an 빼기 1에다가 이 식을 다시 대입하면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더 붙고 이제 인덱스가 하나 줄어들겠죠. 그래서 an 빼기 1 빼기 an 빼기 2가 되고요.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끝에가 a2 마이너스 a1까지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꽤 많이 곱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에 이제 인덱스가 하나 줄어들면 지금 파워가 하나 늘어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 파워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가 2이고 여기가 n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줄어들면 이게 하나 커지는 거니까 두 개 합이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2와 n 빼기 1을 더해보면 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2까지 우리가 줄였으니까 여기는 n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절대값을 붙여주면 2분의 1에 n 빼기 1승 곱하기 a2-a1의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목표가 an이 코시 시퀀스인 걸 보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m이 n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절대값 an 빼기 an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뒤쪽에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m과 n이 어떤 자연수 n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an 빼기 an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 스트럭처를 이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절대값 an 빼기 an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는 두 개로만 이렇게 쪼개졌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성립하거든요. 증명은 뭐 수학적 귀납법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am에다가 an 빼기 1을 하나 빼주고 다시 더해주고 다음에 an 빼기 1을 빼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쭉 해서 an 더하기 1을 빼주고 더해주고까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만큼을 이제 각각 이렇게 x1, x2, xn이라고 해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것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다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면 더 크거나 같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이걸 계산했어요. 이웃하는 항의 차의 절대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요 인덱스가 요 뒤쪽에서 빼기 1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뒤에서 1을 하나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일단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1을 빼니까 2분의 1에 n 빼기 2승에다가 a2-a1의 절대값. 이건 이제 계속 공통된 항이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n 빼기 2에서 하나를 빼니까 n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n인데 하나 빼면 n 빼기 1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크기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m이 n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라서 1 빼기 2분의 1 분해하고 첫 번째 항이 요거죠. 2분의 1에 n 빼기 1승이고요. 1 빼기 이 공비에 요거 이제 항의 개수가 n 빼기 n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은 이제 좀 복잡한데 사실은 이 분자 부분 있죠. 요 부분이 1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없어지면 분모는 2분의 1이라서 하나 나눠주면 여기가 2분의 1에 n 빼기 2승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a2-a1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n이 코시 시퀀스임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랬듯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고요. m과 n이 어떤 n0보다 커야 되는데 이 n0을 어떻게 찾느냐면 an 빼기 an을 우리가 계산했더니 조금 전에 2분의 1에 n 빼기 2승에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엡실론으로 줄이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건 이제 상수고요. 이 값은 극한이 0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분의 1이 0과 1 사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퀀스의 극한이 0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써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요 값 있죠? 요 시퀀스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걸 만족하는 n0이 존재한다 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을 합쳐보면 만약 m과 n이 이 자연수, 요 자연수죠?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은 일단 요것보다 작은 것은 우리가 앞서 했던 것이고요. m과 n이, 즉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등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이 n0을 찾았기 때문에 이 AN은 코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에 따르면 항상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이그젬플을 자세히 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뒤에서 배우는 컨트랙티브 시퀀스라는 것에 이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이그젬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웃하는 항들끼리의 어떤 관계식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일반화한 것이 컨트랙티브 시퀀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가 컨트랙티브이다. 이것의 이제 정의는 어떤 상수 b가 존재하는데 b의 크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pn 더하기 1 빼기 pn의 크기, pn 빼기 pn 빼기 1의 크기, 이걸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양의 상수 b를 곱했을 때 이 왼쪽 항이 작거나 같다. 물론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 보면 2분의 1이 아까 그 컨트랙티브 시퀀스에서 b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b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 이그젬플은 사실은 컨트랙티브 시퀀스가 돼요. 아까는 이제 등호였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등호가 돼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b가 1이면 컨트랙티브 시퀀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b의 크기는 항상 0과 1 사이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컨트랙티브 시퀀스의 중요한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CORM 2.6.7입니다. PN이 컨트랙티브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코시 시퀀스가 항상 되고요. 코시 시퀀스는 자동으로 컨버지가 되니까 컨트랙티브 시퀀스는 항상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그 이그젬플 이렇게 길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CORM 2.6.7을 공부하고 나면 PN이 컨트랙티브이다 이것만 이제 보이면 자동으로 컨버지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만족하니까 컨트랙티브니까 여기에서 어쩌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CORM 2.6.7의 증명이 이 뒷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CORM 2.6.7 증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예제와 거의 흡사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pn 더하기 1 빼기 pn은 이게 컨트랙티브니까 b 곱하기 pn 빼기 pn 빼기 1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한 번 더 하면 b가 하나 더 나와서 b 제곱이 되고 요거 인덱스가 하나 줄어들고요. 계속하면 b의 n 빼기 1승 곱하기 절대값 p2-p1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어디에 대응이 되느냐면 아까 여기에 대응이 되죠. 이렇게 쭉 하나씩 줄여서 아까 n 빼기 1이 되는 이유 기억하시죠? 그래서 비슷하게 m이 n보다 크면 pn 빼기 pn은 이 값을 계속 이제 빼고 더하고 해서 바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은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b의 n 빼기 2죠. 요것보다 하나 작은 값이죠. 그리고 또 작은 값이니까 b의 n 빼기 3, 그 다음에 b의 n 빼기 1, 그리고 p2-p1의 절대값은 공통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아까처럼 계산해 보면 1 빼기 b분의 b의 n 빼기 1승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코시 시퀀스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아마 0으로 가죠? 왜냐하면 b가 아까 0과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중요해요. b가 1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항, 요 항 있죠? 이 항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항이 0으로 수렴하니까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네, 앞에서 했던 그 이그젬플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m이 n보다 크고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은 요것보다 작은데요. 이 값은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pn은 코시가 되고 자동으로 컨버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컨트랙티브 시퀀스 예제 2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1이 0보다 커요. 그런데 AN은 2 더하기 AN 빼기 1분의 1 네, 이렇게 점화식으로 주어진 시퀀스입니다. 2개를 증명하라는 건데요. A번은 이 시퀀스가 수렴함을 보여라.
B번은 극한을 보여라. 네, B번은 그렇게 새로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기에서 수렴함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컨트랙티브가 되는 것을 결국 보이고자 하는데요. 일단 AN 더하기 1 빼기 AN을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AN 더하기 1은 2 더하기 AN분의 1이 되고요. AN은 2 더하기 AN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분해보면 2 더하기 AN, 여기에는 2 더하기 AN 빼기 1이 되고요. 요거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 2는 사라지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에 AN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N의 컨트랙티브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 중간에 상수가 와야 되는 거죠. 물론 상수는 0과 1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항은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게 지금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 AN이나 AN 빼기 1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AN과 AN 빼기 1이 뭐보다 크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일단 A1이 양수니까 양수를 대입하니까 A2도 양수고 또 대입하면 또 양수고 계속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AN은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Mathematical Induction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 요 값이 0보다 크고요. 그리고 요 값이 0보다 커요. 그래서 요 값을 빼버리면 전체 값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제 분모가 4가 돼서 4분의 1 곱하기 절대값 AN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 형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B 값이 4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등호는 있으나 마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인 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값과 이 값은 이렇게 4분의 1을 곱했을 때 이 부등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이 컨트랙티브가 되고요. 정의에 있는 이 값 B는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Theorem 2.6.7에 의해서 이건 이제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B번 문제는 쉽습니다. B번 문제는 이제 그 극한값을 P라고 하면 AN의 극한이나 AN 빼기 1의 극한이나 똑같죠? 그래서 P는 2 더하기 P분의 1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P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요. 아까 AN이 전부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앞서 배웠던 컴패리슨 시오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는 앞서 우리가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과 같이 이제 배웠던 정리죠. 그래서 AN이 0보다 크니까 이 극한값 P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더하기일 때니까 P는 루트 2 빼기 1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그젠플인데요. 이번엔 시퀀스가 안 보이네요. 일단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입니다. 이 함수가 0, 1, 이 구간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의 근을 가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근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보면 뭐 2차 함수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 근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하라고 했냐면 컨트랙티브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이 제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컨트랙티브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이 제로를 찾는 방법을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게 앞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대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시퀀스가 만족하는 점화식을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3x를 넘기고 3으로 나눠주면 x라는 것은 3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pn 더하기 1은 이 왼쪽이죠. 3분의 1에 pn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지금 0과 1 사이니까요. 0과 1 사이로 이렇게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덕션으로 우리가 뭘 보이고 싶냐면요. 이걸 계속 계산했을 때 이 pn이 0과 1 사이임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n이 1일 때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0과 1 사이를 선택했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n번째, 즉 pn이 0과 1 사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pn 더하기 1이 어떻게 되냐면
PN이 가장 적으면 0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PN 더하기 1은 가장 작은 값은 3분의 1이겠고요. PN이 1보다 작으니까 1 대입해보면 가장 큰 값은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PN 더하기 1은 역시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니까 0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인덕션에 의해서 일단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은 0과 1 사이 이 인터벌 안에 있다. 일단 이거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컨트랙티브 시퀀스인 걸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N 더하기 1 빼기 PN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PN 더하기 1은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3분의 1의 PN 제곱이고요. PN은 3분의 1의 PN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컨트랙티브가 되려면 뒤에 PN 빼기 PN 빼기 1이 나오고 이 앞에 어떤 상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3분의 1에 PN 더하기 PN 빼기 1이고요. 여기는 PN 빼기 PN 빼기 1입니다. 근데 이 항은 이제 건들면 안 되죠. 근데 이건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역시 이 부분도 상수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PN은 가장 커봤자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1보다 작고 요것도 1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 값은 2보다 작죠? 그래서 3분의 2보다 작다. 3분의 2는 다행히도 0과 1 사이다. 그래서 PN은 컨트랙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B는 3분의 2이죠. 그래서 PN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데요. 그 값을 우리가 P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으로부터 요것도 P로 수렴하고 요것도 P로 수렴하니까 이 P라는 것은 P는 3분의 1의 P제곱 더하기 1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PN이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컴패리슨 시오렘에 의하면 이 P라는 값은 0과 1 사이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원래 컴패리슨 시오렘을 사용해보면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실제로 0이나 1이 되느냐? 그건 대입해보면 돼요. 여기다 0 대입해보면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1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P는 실제로는 그 끝점 0과 1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는 이 오픈 인터벌, 이 열린 구간에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만족한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FP는 0 이걸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식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한 줄이죠. PN은 컨트랙티브이면 PN은 코시이다. 그리고 사실은 코시이면 컨벌지가 되니까 모든 컨트랙티브 시퀀스는 항상 컨벌지이다. 이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 이제 2장의 시퀀스에 관한 것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엡실론 기법부터 생각했을 때 뭐 굉장히 많은 걸 공부를 했었어요. 네, 2장을 좀 잘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